안녕하세요, 구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유학생활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자취방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순도 100% 제 경험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비자를 받고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시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미리 자취방을 알아봅시다. 저는 스우모라는 부동산 어플을 이용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다닐 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전철을 타고 다닐지 아니면은 자전거나 도보로 등하교를 할지 정할 수 있으니까요. 학교까지 어떤 전철 노선이 이렇게 통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저는 리크대학교 니이자 캠퍼스이기 때문에 토부토수선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나는 아무리 멀어도 이 정도 거리면 다닐 수 있어 를 적당히 정하시고 이제 원하는 방해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이 거리는 도보 10분이냐, 자전거 최대 30분이냐, 전철로 30분이냐 각자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자전거로 최대한 20분 거리였어요. 아무튼 방해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이 꿈꾸는 자취방의 이상향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는 목조 건물은 싫어. 이 방음도 별로고 냉난방도 별로라 겨울에 이제 얼어 죽을 것 같아. 다다미도 싫어. 제대로 관리를 할 자신이 없어. 가능하면 학교랑 최대한 가까우면 좋겠어.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야. 나는 집밥을 많이 해먹으니까 마트랑 가까우면 좋겠어. 밤길이 어두운 곳은 좀 그래. 치안이 좋은 곳에 살고 싶어. 음식점이랑 붙어있는 집은 싫어. 벌레 나올 것 같잖아. 이런 식으로요. 종이에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써내려가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을 메모했어요. 철근 콘크리트의 2층 이상의 월세는 6만 엔 정도에 학교까지 자전거로 최대 20분 거리에 방은 또 2칸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다미 방은 있으면 싫으니까 인터넷은 최대한 빠르면 좋겠고 광랜이 깔리는 집으로 가야겠고 장보러 다니는 것도 일이니까 마트랑 가까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써내려간 것들 중에 죽어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매겨봅시다. 이런 꿈같은 자취방은 쉽게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1번 철근 콘크리트, 2번 학교까지 자전거로 최대 20분, 3번 방은 2칸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어떤 조건의 방을 원하는지 기준이 잡혔다면은 부동산 어플에 들어가서 최대한 조건을 일치하고 마음에 드는 집들을 찾아서 최대한 많은 하트를 눌러줍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산에 쓸 이메일을 준비해야 해요. 컴퓨터나 휴대폰 메모장을 탁 켜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 잘 써내려 갑시다. 나는 무슨 대학교에 합격한 유학생이다. 외국인이 계약할 수 있는 방을 찾고 있다. 원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번 이런 거, 2번 저런 거, 3번 그런 거, 10번 마지막으로 이런 거. 최대한 비슷한 조건의 집이 있으면 연락달라. 내 이름은 뭐고, 그리고 답장 받을 이메일은 이렇게. 끝. 그러고 나서 아까 수모에 하트를 찍어 놓은 방들에 들어가서 부동산 이메일로 스팸 메일 같이 여기저기 쫙 뿌려줍니다. 그리고 며칠 기다리면은 이제 부동산에서 답장이 옵니다. 거절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런 집은 어떻냐 등의 반응도 제각각이에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은 답장을 해서 가게 예약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봅시다. 빨리 찜을 해놓고 실제로 괜찮으면 바로 도장을 탁 찍을 준비를 하는 거죠. 저는 이때 대학교 합격증, 이제 복학증명서죠. 이거랑 비행기 예약하면 여권 사진 같은 것들을 같이 보내서 수상하지 않고 최대한 계약할 마음이 잔뜩 있다는 것을 어필했어요. 이야기가 잘 풀리는 부동산이 있으면은 언제 일본에 들어가니까 언제 일본 부동산에 방문을 하겠다. 집 계약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메일을 보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탈날을 기다려줍시다. 여기까지가 제가 집을 구한 전반적인 과정이고요. 조금 더 깊이 파보자면은 구글 지도를 잘 써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히 마음에 드는 집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따로 체크를 해봅시다. 마트는 가까이에 있는가? 편의점도 있는가? 식당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식으로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로드뷰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봅시다. 동네 분위기는 좀 어떤지, 이 집에서 학교까지 간다면 어떤 길을 통해서 갈지 상상을 해보고 그 길이 치안이 괜찮아 보이는지, 가로등이 너무 없어서 깜깜하지 않은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다음으로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인데요. 가능하면 나무로 지은 집, 목조는 피하는 게 좋아요. 겨울에 특히 엄청나게 춥고 방음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목조주택에서 살았었는데 위층에서 재채기하는 소리 정도는 막 들리더라고요. 겨울에는 진짜 더럽게 추웠고 여름에는 진짜 더럽게 더웠습니다.
철골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에 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철근 콘크리트를 고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목조주택의 비율이 또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현실이죠. 두 번째로 대형 병원 근처에 있는지를 체크해 봅시다. 구급차가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병원이라면 하루 종일 이 삐용삐용삐용삐용 사이렌 소리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사갈 집을 찾고 있을 확률이 커요. 한국과 다르게 일본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엄청나게 크고 구급차 출동도 엄청나게 자주 뛰쳐나갑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대로변에 탁 붙은 집은 아닌지 확인을 해봅시다. 왕복 4차선, 6차선 이런 큰 도로 앞에 있으면은 이 차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고 매연이나 먼지 때문에 환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찻길 근처도 마찬가지겠네요. 내가 일본에서 컴퓨터 게임을 끊을 수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히카리 화이버라는 게 집에 설치되어 있는지 혹은 설치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광랜을 깔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정말로 와이파이로 게임하거나 해서 핑 200짜리 환경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집을 고르는 게 편해요. 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한 공사가 필요한 일이라 집주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도 또 고난이거든요. 집 구조를 보시면은 세탁기 놓는 곳, 냉장고 놓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세탁기를 아예 놓을 수 없거나 복도나 베란다에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에어컨도 잘 달려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전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2학년 때 살았던 집은 계약을 다 끝내고 방에 딱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에 전등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건물이 지어진 연도도 잘 살펴보는 게 좋아요. 1950년도에 지어진 건물도 많이 보입니다. 적어도 1980년 이후에 지어진 집을 구하셔야 해요. 내진 설계에 관한 법률이 1981년에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집은 지진에 무너질 가능성이 비교적 크겠죠. 리모델링을 해서 이 내부는 깨끗해 보여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식당과 가까운 집은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바선생이 나올 가능성도 좀 크죠. 벌레는 절대로 싫다 하시면은 오래된 집과 식당과 가까운 집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대박 좋은 꿈의 자취방은 몰라도 최소한 최악의 집은 피할 수 있게 제가 알고 있는 팁을 다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본에 오셔서 현장에서 뛰는 실전편입니다. 한국에서 미리미리 부동산과 연락을 잘 취해서 일본에 언제 들어가는지, 부동산은 언제 방문할지 스케줄을 잘 잡아 놓으셨나요? 가장 큰 문제는 휴대폰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만들기 전에 부동산에 먼저 가서 계약하려는 방을 실제로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사진에 속아서 아차 싶은 부분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수압이 너무 약하지는 않은지, 집이 너무 어둡진 않은지, 전등은 잘 달려있는지, 에어컨은 있는지, 집 주변은 어떠한지 이런 집에 관련된 팁들은 저보다 전문적인 분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주셨으니까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면 계약을 해야겠죠? 아차! 그런데 저 휴대폰이 없어서 계약서를 쓸 수가 없대요. 어떡하죠? 제가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 지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일단 먼저 써놓고 나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부동산에 번호가 바뀌었다고 연락을 한다. 두 번째로 혹시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휴대폰을 만들 수 없을지 이렇게 허락을 좀 구해봅시다. 이게 휴대폰 계약을 하러 가면은 재료카드 뒷면에 집 주소가 써있지 않으면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약소에 가서 주소 등록을 하려면은 휴대폰 번호가 없어도 일단은 이 집을 먼저 계약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두 번째 경우로 집을 구했는데요. 휴대폰 집에 가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부동산에 좀 내가 먼저 여기를 계약하고 내일 당장 가서 휴대폰을 만들어 오겠다. 그러고 다시 부동산에 이걸로 수정하러 오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단 계약을 먼저 하고 두 번째 다음 날에 바로 휴대폰 집에 가서 휴대폰을 만들어 왔습니다. 휴대폰을 만들기 전에는 꼭 시약소에 가셔서 재료카드 뒷면에 자기 주소 등록을 하시고 이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도 잘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약에 성공했다면은 이제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콩 찍고 집 열쇠를 받아옵니다. 열쇠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열쇠를 받았다면은 바로 전기회사, 가스회사, 수도회사 이런 데다 연락을 다 해서 집에 막혀있던 혀를 다 뚫어줍니다.
이런 거 회사 전화번호는 부동산에서 다 알려주니까요. 계약할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림을 꾸려야겠죠? 이건 또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을 구하고 살림을 차릴 그 시즌이 오면은 또 이케아든 니토리든 다이소든 어디서 뭘 사면 좋을지를 공유해 볼게요. 후배님들의 설레이는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리크드 합격생분들은 여기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선배로서 최대한 더 많은 도움을 드릴게요. 이름과 학부, 학과, 합격증, 답장받을 이메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부였습니다.